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2021년 6월 분보다는 지금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건 18번. 자, 다 넣으면 되죠? 일단 얘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예. 그 다음이 25번. 기본학은 25번이 오답률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문학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거는 28번. 예, 이렇게입니다. 그렇고 문법은 12번, 13번 오답률 되게 높습니다. 12, 13은 둘 다 오답 5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 높긴 한데 사실 1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일단 문면적 문제이긴 한데 그렇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자, 문법은 11, 13, 14, 15 보긴 할게요. 그럼 나머지 거는 질문이 없으면 오답률의 근거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자, 12번은 지금 지문하고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윗글의 참고에서 보기의 중세국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중세국어가 연결된 건 지문의 네 번째 문단 나오죠. 그 네 번째 문단을 잠깐 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보조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현대국어는 보조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안 만든다는 얘기잖아. 중세만 그렇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세국어를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맨 마지막에 녀, 그 다음 뇨, 그 다음에 다, 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한다? 이용해서 인문문을 만들었다. 근데 이 네 개 자체를 보면 좀 차이점이 있죠. 이 두 개는 뭐야? 종결음이라고 얘기했지. 이건 보조사가 아니에요. 근데 가하고 고가 뭐가 되는 거야? 보조사죠. 현대국어에서 가는 격조사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 또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위에서 볼 때 판정 의문문은 네 또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설명 의문문은 네 또는 아니요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밥 먹었어? 네. 그럼 판정이야. 밥을 뭘 먹었어? 보리밥 먹었어요. 그게 설명 의문문과 연결된 거죠. 간단하게 본다면. 그 정도 그냥 상식으로 보고. 자, 12번에 탐구과제 나오죠. 다음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상한데? 이게 왜 이렇게 생소하지? 느낌인가? 느낌이겠지? 자, 이거는 현대어플에 보면 되지.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이렇게 쓰였어. 그러면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종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판정 의문문인데 맨 마지막에 기억을 보면 이렇게 쓰였지. 판정 의문문인데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 가로 끝났지. 그럼 얘는 보조사를 사용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니은은 뭘 했어? 이 대시제의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그럼 많다 적다 이거밖에 없지. 그럼 얘도 똑같이 판정 의문문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마지막에 뭘 썼어? 멸을 썼지. 그럼 뭘 이용한 거야 얘는? 종결어미를 이용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멸. 한번 써보자. 이거는 이제 가. 이걸 쓴 거고.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이것이 광명인가? 광명이다. 아, 어떤 광명이가 물어봤지. 그럼 어떤 광명을 설명을 해야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설명 부분이 되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이 고로 끝났기 때문에 보조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 마지막 어디 있느냐? 그럼 어디 있는지 설명해야 되지. 그럼 얘도 설명인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뭘 썼어? 요를 썼지. 그럼 뭘 쓴 거야? 종결함을 쓴 거지. 이렇게 되면 정답가 나왔어. 일단. 그래서 대놓고 밑에 탐구격에 나오지. 기역과 니은은 판정 의문문에, 디귿과 리을은 설명 의문문에 속한다. 그러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둘 다 보조사하고 종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까지 나온 거네. 되게 친절하네. 이 얘기 자체가. 그러면 1번에 볼 때 판정 의문문과 다르게 설명 의문문에는 종결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아니지. 둘 다 종결어미 활용하고 있다고 바꿔줘야죠. 그 다음 긍정, 부정의 대답을 요구할 때 쓰는 의문사가 따로 있었다. 아니잖아. 얘는 보조사랑 종결을 썼으니까 의문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 세 번째, 판정 의문문을 만들 때는 보조사와 종결어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따로따로 그냥 쓴 거지. 동시는 아니지. 그 다음 네 번째. 판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보조사. 뭘 썼어? 가를 썼지. 근데 설명, 종결의 형태는 설명 의무가 달랐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썼으니까 각자 판정과 설명에 쓰는 보조사와 그 다음 종결 의미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좀 더 4번.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이 청자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의문문을 쓰이게 된다. 근데 선택 요청은 없잖니. 이 네 개 문제가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적으로 안 맞지.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진 않아. 이렇게만 만들어놓고 가면.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따로따로 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 말 그대로 뭐 기억하고 밑에 1번에서 기억만 연결된 거면 두 개 그냥 매칭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게끔 일부러 시간 자체를 많이 걸리게끔 처음부터 얘기를 다 확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3점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A, B에 해당되는 의문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팟빵은 A가 일어나서 팟번호 발음된다. 그러면 지금 13번을 볼 때 얘가 팟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팟빵이 됐지. 그러면 A에는 뭐만 있는 거야? 선생님 저 전화도 막 네. 왜? 저 지금 국어 수업 중인데. 네. 뭐야? 영어 선생님이야? 네. 빨리 오래? 그거 끝나고 한다는데. 자, 여기에 쓰인 거 뭐밖에 없을까요? 티읕 자체가 디귿되는 거. 뭐라 그래? 교체. 교체 중에 뭐? 그 음절의 끝쓰리 교체. 이렇게 쓰인 거지. 네. 그 다음 B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만턴이라고 돼 있어. 그럼 딱 봐도 히읗 자체 하고 디귿 자체가 만나서 히읗 대체. 그럼 B에 쓰인 거는 추격밖에 없잖아.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고 뭐 겉에 소리 얘기라고 하거나. 그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만큼 찾으면 되잖아. 이거 몇 번 했어, 정도는? 저 2번 했습니다. 노타라는 딱 봐도 히읗과 디귿이 합쳐서 티읕밖에 안 됐으니까 네. 추격밖에 없지. 음절이 끝을 규칙에 들어갈 수가 없지, 얘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바뀌어야지. 히읗 자체가 디귿으로 먼저. 그럼 여기에서 A 자체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최종 발음이 지금 나와 있죠. 안 나왔네. 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 여기서 디귿과 히읗 자체가 합쳐서 히읗 되는 거니까 여기서 B가 나온 거지. 이 문제 약간 불친절한 건 뭐냐면 발음이 안 나왔죠. 발음이 안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턴하는 굳이 이걸 디귿으로 만약에 바꾸면 히읗 자체가 만나는 조건이 안 나오잖아. 왜냐면 축약이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형태에서는 반드시 히읗이 앞이나 뒤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노턴한 자체가 만약에 이거에 음절의 끝쓰기 규칙에 적용받으면 B가 될 수가 없지. 반대로 A가 빠지면 바로 그냥 B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있는 14번으로 넘어가자. 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예로 촉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설명하기 심표의 대표적인 쓰임들이다.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그럼 이거는 바로 그냥 밑에 보면 되지. 1번. 금연검소 협동은 우리 결의의 미덕이다. 맞게 됐네. 같은 자격이니까. 금연검소 협동 자체가 뭐가 더 높고 나쁜 관계가 아닌 거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미은. 문장이 연결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근데 니은에 보면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심표가 쓰이긴 했지. 근데 이거 절이 아닌데? 절과 절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지. 만약에 니은 자체를 성립하기 위해서 절과 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절 자체가 아니거든. 앞에 그냥 독립어로 그냥 끝나는 형태라서.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온 거야.
절과 절 사이에 나오려면 뭐 철수는 학교에 가고 영희는 집에 갔다. 이래야지 절과 절 사이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같은 말에 되풀이되는 걸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휴가를 즐겼다.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중복되니까 하나로 줄이면서 지금 심표 쓴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때 쓴다. 네, 맞네. 자기 대답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치 않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이 중간에 끼었지.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15번. 선생님, 잊혀진 계절과 잊힌 계절의 차이점이 뭔가요? 잊혀지는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 이중 피동 표현이야.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일단 이 15번을 볼 때 선생님이 잊혀진 계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이중 피동이에요. 자, 피동의 뜻은 뭘까요? 주어가 당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기본형이 뭐야? 이따가 기본형이지. 그러면 여기다 보면 히에다가 어지다가 들어가니까 피동이 들어가는 게 지금 두 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 되는 게 맞아요, 얘는. 근데 이렇게 나올 때 이치는 딱 이따에다 뭐만 했어? 히만 붙였으니까 얘는 이중 피동 자체가 아닌 거지. 왜냐면 두 개가 쓰는 게 이중 피동, 하나만 쓰면 그냥 이중 피동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죠. 두 번째 줄에 피동전미사 이일이기나 아어지다와 같이 친절하다. 피동전미사 다 알려줬지. 그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잊혀진 경우 기본형이 있다의 어근이래. 피곤전미사 히만 붙여도 피동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어디다까지 불필요하게 붙여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둘 중에 맞는 표현은 어떤 거라는 거야? 이치네요. 이거지. 왜냐면 이중피동은 지금 선생님 말에 맨 마지막에 보면 불필요하게 더 붙였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중피동은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피동 자체가 이중피동인 건 뭐로 바꾸면 돼? 그냥 피동만 바꾸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안개에 가려진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근데 지금 1번을 볼 때 안개에 지금 가려진 이렇게 나왔잖아. 자, 가려진의 기본은 뭘까요? 가리다지. 그럼 여기다 지금 뭐만 붙었어? 지다만 붙었지. 그럼 하나밖에 안 붙었는데? 이중피동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 1번. 바로 나오네. 근데 나머지를 한번 봐봐. 2번에 보면 이거 쓰여진이잖아. 쓰여진의 기본이 쓰다지. 그럼 여기다가 쓰여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에다가 어지다가 그렇든 거죠. 이거 합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중피동이야. 두 개 나타났지. 그 다음 세 번째 담겨진. 이건 기본형이 담다지. 여기다가 기에다가 어지다. 두 개 들어간 거. 피동 들어간 거. 이중피동이지. 그 다음 네 번째 열려진. 열려진의 기본형 열다지. 미에다가 뭐해서 어지다. 그래서 축약 형태로 두 개 들어갔지.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여진. 보여진의 기본형 보다지. 여기다가 이에다가 어지다.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기본형 자체가 뭔지 알아야 돼. 기본형 자체를 알아야지 거기다 피동으로 들어간 전미사가 한 개 들어간지 두 개 들어간지 판단할 거 아니야. 얘도 만약에 기본형을 가다라고 알고 있으면 미하고 어디다 두 개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보여줬단 말이야. 기, 아어지다 자체를 지금 다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들어간 것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중피동이다 너무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있는 거 찾으면 되거든. 자, 문법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을까요? 다음. 성원이 저 저거랑 40번 40번? 이거 하나만 해보는데 나머지는 대답에 근거해볼까? 네. 이거는 이거 한 4등급 애들이 39, 40, 40을 다 틀렸어. 두 가지 이유로. 첫째, 지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리고 보기를 볼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근데 1등급 애들을 볼 땐 열나시는데? 라고 얘기해. 왜냐면 서로 머리 쓰는 게 달라서. 그리고 4등급 애들이 그냥 뭔가 복잡하니까 포기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아니, 그렇게 확 간단한 건 아닌데, 알고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좀 보여주는 문제이긴 해요. 자, 이거는 지문을 보고 39, 40, 40을 세 개를 같이 볼게요. 한번. 나머지 잘 그렇게 맞아 얹어봐. 사실 39번은 되게 쉬워. 생각보다. 39번은 되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 자, 39번은 기억을 고려 보기의 수식을 분석한 걸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니까 한번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물리적, 자, 국어 시간이에요. 수식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되는데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의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v는 속도, 뭐 이건 너무 뻔한 거니까. 그 다음 t분의 s, 즉 시간분의 거리라는 수식에서 속도와 시간분의 길이는 차원이 같다.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데 위의 식에서 시간분의 길이와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 자체가 유지되지만 차원 자체가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플러스 질량과 같은 수식은 성립할 수 없다. 수식에서 이나 타요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 무시합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하나 중요한 일이 나오네. 두 번째 볼 때 이나 파이 같은 경우 그냥 뭐 하면 돼? 무시하면 돼.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39번에 5번을 볼 때 이와 파이의 영향으로 땡 틀리지? 네. 5번이 제일 쉬워. 왜냐면 이건 무시하라고 그랬는데 그 영향을 왜 받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39번에 복귀해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어떤 면적 A 자체를 구하는 식 자체가 A는 2에다 B 곱하기 C 더하기 파이 D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면적이라 나왔잖아. 면적은 뭐야? 제곱이죠. 뭘 제곱? 길이의 제곱. 길이 제곱이지. 1분단을 볼 때 분명히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길이 자체의 제곱이다. 이거와 같은 얘기잖아. 그치? 아니면 뭐 똑같고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가 뭐 이런 얘기네. 그러면 1번에 볼 때 B, C, D 모두 길이여야 수식이 성립한다. 근데 분명히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했잖아. 한번 1번. 1번 자체에서 만약에 B, C, D가 모두 길이가 되면 어떻게 나와? 그럼 세제곱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얘가 길이고 얘도 길이고 그 다음에 파이하고 이렇게 길이를 하나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해놔버리면 문제가 있지. 왜? 여기는 길이 제곱인데 여기 그냥 길이잖아. 네. 차원이 달라지네. 문제가 있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번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되게 쉬워. 두 번째, B, C, D 모두 길 2가 제곱이 돼버리면 수식이 성립한다.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똑같이 돼버리면 앞에는 길이 4제곱이 돼버리는 거잖아. 얘는 그냥 제곱이 되는 거고 이미 차원이 달라지는 거네. 그치? 그래서 3번. 3번 같은 경우는 B와 C는 길이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고 B와 C는 길이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된다? 뒤에는 길이 제곱이다.
이러면 맞네. 그치? 이렇게 놓으면 이쪽은 마찬가지로 길이 제곱이 될 거고 이쪽도 길이 제곱이 될 거고 이건 어차피 무시하는 거니까 같은 차원으로 맞춰줬네. 정답 3번. 이렇게 푸는 문제. 생각보다 되게 쉬워. 뭐, 딸랑 그냥 제곱만 하면 되잖아. 갖다가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일본 전체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 하면 나머지 나 쉽게 나와. 사실 굳이 5번까지 갈 필요도 없는 문제야. 근데 하기 싫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국어에서 왜 숫자를 갖고 거론하고 자꾸 계산시켜요?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 그치? 왜? 국어는 우리나라 문자와 숫자를 다루는 모든 지문을 다룰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자, 국어 시간이야. 수학 시간 아니야, 지금. 자, 그 다음. 40번. A를 바탕으로. 그럼 A를 봐야겠네요. 자, A를 볼게요. 자,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도 편리하다. 진짜야? 편리한 거 맞아? 편리하대.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와 y의 관계 대신에 두 변수들의 기준이 되는 양 a, b를 나누어 각각을 무차원한 x, y를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x는 a분의 x, y는 b분의 y 값이다. 이런 거 하는 줄 알면 늘 경기에 익히겠네. 그치? 근데 생각하기 보자마자 안 타니까. 봐봐, 39번도 되게 쉬웠잖아. 알고 보니까 되게 쉽잖아. 1번만 해결하면 그다음부터 스무스하게 쓱 넘어가잖아. 문제는 1번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대입을 해봐야지. 자, 그럼 보기를 봐봐. 40번에 그림은 시간과 몸무게나 차원이 두 변수를 나타내는 사람과 어느 개의 성장고선이다. 그러면 t라는 건 무조건 시간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m이란 거는 몸무게라는 얘기지. 통상적으로 얘는 보통 질량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t는 시간은 실제로 과하게 많이 쓰고 v는 속도를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걸 처음 본다는 얘기 거짓말일 거고. 자, 그림 2는 두 변수를 무차원한 무차원 시간 t분의 t 자체와 무차원 몸무게 m분의 m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가의 수명은 80년. 가 자체의 수명 자체는 80년. 자, 그리고 여기서 가는 누구야? 사람이지. 그다음 나 자체의 수명 자체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라고 나오죠. 10년. 그리고 얘는 개. 그리고 이 80년의 성체 몸무게는 사람의 성체 몸무게는 68kg. 미리 알려줬고, 그 다음 개의 성체 몸무게는 10kg이다 라고 알려줬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잘 봐봐.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 1은 뭐가 되는 거야? 시간분의 몸무게. 그 다음에 그림 2 같은 경우는 무차원의 시간분의 몸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이쪽은 뭐야? 시간이고 이쪽은 몸무게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그래프가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만약에 지금 첫 번째를 봐봐. 그림 1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보면 개 자체는 딱 10년 동안에 볼 때 몸무게가 쭉 올라온 상태 거의 유지하는 상태다. 근데 사람을 보면 어때? 사람을 보면 10세에서 20세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20세부터는 거의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2를 봐봐. 무차원 시간과 몸무게를 갖고 볼 때 사람하고 개 중에 뭐가 더 0.1까지를 빨리 가? 개가 더 빨리 가지. 3이 더 느리게 가고. 물론 최종적으로 0.3까지 갈 때는 맞춰지긴 하지만 0.3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개가 훨씬 더 빠르잖아. 이거 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게 복잡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1번을 봐봐. 그림 1에서 가와 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잖아. 이 시간에 따라 몸무게 자체가 지금 변동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림 1만 갖고 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몸무게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춰진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되게 쉬운 얘기야. 두 번째, 둘의 수명은 다르지 실제로. 하나는 80이고 하나는 10년이야. 그러면 몸무게 하나가 등을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어려운 게 정상적이잖아.
둘이 자체가 딱 똑같으면 상대 비교가 가능한데 수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 비교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야. 세 번째, 그림 2에서 첫 교차점이 어디야? 여기 0.1을 그렇지. 0.1 가기 이전에 그 몸무게 0.2가 도달하는 구간이 첫 교차점까지지. 근데 거기를 제외하면 나가 더 성장이 빠르다. 근데 나보다 가의 성장이 빠르다. 이렇게 봐야지. 한번 선을 보면. 근데 가가 더 느린데?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했지. 나보다 가의 성장이 빠른 게 아니라 가보다 나의 성장이 빠른 거잖아. 그래프 접점 자체를 그냥 쭉 해서 볼 때 뭐 여기를 만약에 0.2라고 친다면 묻혀가면서 하나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건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나지. 이게 가고.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더 나가 빠르네. 위에 몸무게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정답 3번. 간단하잖아. 그렇게 목적 문제 아니니까 40번은. 그 다음 네 번째. 그림 2에서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얼마일까? 10kg지. 그 다음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 68kg지. 빠르잖아 실제로. 3번 자체를 볼 때 훨씬 더 빨랐잖아. 성체 자체가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야. 왜냐면 정점을 지금 1.0이라고 봤을 때 1.0까지를 빨리 가는 게 누구야? 그게 걔니까. 성체 10kg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그림 2는 몸무게를 성체 몸무게로 시간을 수명으로 나눠서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냈다. 그렇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한번 4번은 다시 봐봐. 조금 4번 생각해 볼 수 있어. 4번은 실제로는 같은 형태로 지금 맞춰봐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달 시점을 가지고 볼 때 어디까지 간 거야? 둘 다 어쨌든 보면 성체 몸무게 도달을 쭉 먼저 한 게 가는 0.3이었지. 이쪽이 0.3이었잖아. 근데 나는 얼마였어? 0.2 그렇지. 0.2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수명으로 해야 되잖아. 수명을 하면 실제로 뭐 해야 돼? 산한 수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맞춰봐야지 한번. 그럼 똑같이 80으로 맞춰보면 되지.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 24년 나왔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와? 16년 나오지. 그러면 얘가 뭐였어 지금? 되고 이게 산함이었잖아. 그럼 실제로 나가 훨씬 더 시간 자체가 적게 걸린다는 거지. 만약에 같은 거를 맞춰본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4번도 정답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 시험이라면 4번을 넘어갈 지점이 없어요. 3번에서 멈춰질 거 아니야.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자체를 볼 때 그냥 읽어내면 되니까. 근데 3번을 패스하면 4번부터는 이직거리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도 별로 복잡하지 않잖아. 이직거리란 말은 좀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41번.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 조금 더. 차라리.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40번보다 41번이 좀 더 어려웠대. 문제를 풀 때. 자, 그 41번도 A를 보고 움직였죠. 아, B를 봐야죠. 한번 B를 볼게요. 자, 이를 H는 높이죠. MVG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각 변수의 차원은 H는 길이고 M은 질량이고 V는 시간분의 길이, G는 시간제곱분의 길이이다. 양변의 차원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변의 길이의 차원이 없어져.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그러면 이 말이 뭐야? 우변에서 길이 차원 자체를 지어 나머지는 없어지면 좌변과 똑같이 길이가 된다. 길이 뭐 했어? 같은 차원에 맞춰졌지. 따라서 차원 해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H는 C 나오고 V 제곱분의 G 이렇게 나왔지 일단 표가. 자, 중력 가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위로 던지는 물질 최대 높이는 질량과는 관계가 없으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남은 변수들과 관계를 고려할 때 실험을 하면 상수값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상수값 C의 수치를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 그럼 41번. 41번에 1번. 상수값 C라는 게 중요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방금 얘기 들어보면 상수값 C라는 거 별로 중요하잖아. 탈락. 두 번째. G를 제곱해서 양변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 G 자체를 제곱한 게 맞아? G 자체는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제곱이 아니네.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는 게 아니지. 탈락. 세 번째, 차원 해석으로 H는 V와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니죠. 왜 아니야? 여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거나 질량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네. 그러면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지만 무관한 게 아니지. 비례하면 유관이라고 바꿔줘야지. 3번까지도 쉬워. 그 다음 네 번째. 물질의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군. 왜? 질량과 관계가. 그렇지. 질량과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질량을 달리게 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정답 4번. 나오네. 그럼 마지막. ABC 합이 1이 되면 자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맞아? ABC 합이 1이 되면 자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아닌 것 같습니다. 우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분명히 육문단 시작할 때 세 번째 줄에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거나 B가 2가 되거나 C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네. 물론 이것도 돼야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주어졌으니까 이거 굳이 확인할 필요 없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우변에서 길이 외의 차원은 없어지면 아까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럼 좌변에서도 뭐 했어? 이렇게 길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미 뭐 했어? 좌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길이 차원 자체가 남아줘야지.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그러면 좌변이 차원이 없는 상태가 아닌지 좌변과 같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지. 네. 이런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사실 그렇게 하면 정답은 되게 쉬운데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어쨌든 H는 여기서 M 그 다음 V 그 다음에 G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만들면 M이라고 써놓고 이 M이 실제로 뭐야? 질량이지. 그럼 얘는 질량이야. 써보자. 그리고 A는 얼마야? 지금 나온 게 0이지. 그 다음에 V는 뭐라고 돼 있어? 2요. 시간분의 길이지. 네. 그죠? 그러면 시간분의 길. 그 다음에 B는 2죠. 이렇게 되겠네.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 G는 뭐라고 되어 있어? G는 시간 제곱분의 길이지. 그리고 C가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지. 사실 여기서 질량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뭐랬으니까? 그냥 여기부터 있으니까 무조건 1이잖아.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아까 2였으니까 양쪽 다 2를 이렇게 붙여줘야지.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거. 마이너스 1이야. 반대로 바꿔야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시간 제곱, 길이 제곱 더하기 길이 그 다음에 뭐 시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말로 뭐 했어? 시간 지워지지. 길이 하나 지워지지. 길이만 남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보여준 거고 실제로는 아까 설명에서 너무나 대놓고 이런 식으로 남는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안 해도 되는 문제이긴 해. 하지만 왜 실제로 이렇게가 되는지를 이렇게 보면 이해는 되긴 하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려면 이 짓거리 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
시험에서 붙이 볼 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 결과값이 정말 확인되는 거를 시험에서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단 말이야.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문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질문할 거 있을까요? 딱히 없으면 그거 하나만 봐봐. 이번에 그거 없었나? 고전시가 나온 게 없어. 그 26번 쪽에 있는 고전시만 해석을 해줄게. 해석을 해서 26번, 27번 이렇게 두 개만 먼저 풀어볼게. 고전시 일단 이번 시험에 좀 들어갈 거고, 지금 이건 나에 대한 설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봐야죠. 그냥 생으로 봐볼게요 한번. 자, 딱 봐도 윤리유곡은 뭐야? 글의 종류는 연시조죠. 연시 중에 지금 딱 4개만 나온 거고, 공명도 잊어놓으라, 부기도 잊어놓으라. 그럼 나는 공명과 부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세상에 괴로워서 근심스러운 일 다 주어서 나는 잊어놓으라. 내 몸을 나마저 잊으니 남이 어찌 아니 있겠는가. 그러면 이수는 뭐에 관한 얘기야? 이수는 쉽게 가면 이런 부기 공명 자체를 뭐한다? 잊은 사. 그러면 하다가 볼 때 이건 뭐가 된 거야? 부정적인 거지. 자기가 볼 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기 공명은 항상 뭐랑 연결돼 있어? 속세랑 연결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속세에 대해서 뭔가 염증을 느낀 사람이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오수. 질감아 깨끗하게 씻고 바위 아래 샘물을 길어 팥죽을 달게 쓰고 겉절이를 끊어내니 세상에 이 두 가지 맛이야 남이 알까 아무나. 사실 우리가 볼 땐 이거 되게 별것도 없는 건데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 만족하는 거지. 그럼 오수에서는 팥죽 자체,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절이 있지. 거기에 만족하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소박한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네. 자, 그 다음 내육수. 저 백구야. 무슨 수고하느냐? 백구는 갈매기 얘기한 거야. 이거 강아지 아니야. 항상 이거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갈매기라고 알고 있고, 갈수을 서성이며 너는 고기를 엿보려고 하는구나. 끊어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백구 자체가 이렇게 고기 자체를 엿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탐욕적인 거죠. 일단 욕심이 있는 거지. 고기에 대한. 나같이 다른 마음이 없으면 잠만 들면 어떠하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 군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는 게 화자다. 그러면 군마음은 탐욕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이 육수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 무욕. 나는 욕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 다음 11수. 대나무 막대 너를 보니 신의가 있고 반갑구나. 그럼 11수의 첫 번째 뭐가 쓰였어? 대나무한테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죠. 내가 아이 적에 너를 타고 다녔는데, 그럼 아이 적에는 대나무 갖고 놀았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창 뒤에 섰다가 날 뒤에 세우고 다녀라. 이게 무슨 말이야? 창 뒤에 서 있다가 나를 뒤에 세운다. 그럼 내가 뒤에 있고 지팡이가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거네. 아이 때는 여기 나온 대로 보면 타고 다녔다. 그러면 뭐 말처럼 타고 다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른일 때는 네가 앞에 있고 내가 너를 짚고 다니겠다. 그럼 딱 어떻게 쓴 거야? 지팡이를 쓴 거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11수는 이런 얘기지. 11수는 그냥 뭐 대나무에 대한 감상. 과거와 지금 대나무의 쓰임새가 달라졌구나.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26번은 그냥 가에만 맞춰볼게. 가에서 볼 때 연세법 사용 안 됐고, 그 다음 서리적 표현 자체는 어디에 있어? 1수에는 마지막 남이 아니 이니자
그 다음 육수에도 잘 만들면 없더니 이렇게 2개 정도 쓰여요. 그러니까 정답 2번. 역설도 없어. 그 다음 원경에서 근경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계절도 없어. 대나무는 사계절 푸는 거니까 계절이 아니지. 그 다음 5번. 의인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정설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가를 갖고 판단하면 2번, 5번 둘 다 정답인 거야. 근데 이제 나만 연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으로 바뀌는 거고. 자, 이 7번.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수. 파자는 국명과 부귀의 거리를 두는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부귀공명 자체를 이젠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무역적인 거지. 그 다음 이수. 남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존재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지. 자기는 이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럼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소외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 정답 2번. 세 번째, 오수는 팥죽과 절이를 통해서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긴 했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자성어 만들면 뭐라고 그래? 안분지족. 이렇게 해도 되지. 알고 있어야 돼. 한자성어 되게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심일수는 화자가 신의가 있다고. 여기는 신의가 있다는 거는 뭔가 믿을 만하다는 거잖아. 그런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처럼 얘가 신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화자는 대나무 막대의 쓰임새가 달라진 상황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이직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 들어보면 과거와 현재 자체에서 볼 때 대나무의 쓰임새 자체가 달라졌잖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 정답 2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